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고희경입니다. 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경기도 교육을 앞장서 이끌 수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앞으로 60분간 진행될 오늘 합동 토론회는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를 근거로 S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합동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안민석 후보입니다. 네, 두 번째 임태희 후보입니다. 네, 본격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후보자 자리는 미리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합동 토론회 구성은 시작 발언과 공약 검증 토론,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후보자들은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 토론회에 앞서서 두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니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안민석 후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 후보 안민석입니다. 경기교육은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쟁에 시달리고 교사들은 무너진 교권에 고통받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허리가 휘어집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100여 회에 걸쳐 만난 교사와 학부모들은 절박한 교육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공동체들은 무능과 불통의 행정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 안민석은 사범대를 졸업해서 20대에는 교사를 했고 30대에는 교사를 하다가 40대에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경기교육 대전환, 제가 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다음은 임태희 후보 말씀하시죠. 네, 방송을 보고 계시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후보 임태희입니다. 저는 교육은 우리 한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미래교육청을 내걸고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을 준비하고 또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유네스코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의 교육부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을 최고의 교육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기 미래 교육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가장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학 입시 개혁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 보시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후보자와 함께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약 검증 토론부터 해보겠습니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해 보는 순서입니다. 순서에 따라 지명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3분간 발표하고 상대 후보가 공약 내용과 관련해서 1분 동안 질문을 하면 답변은 1분 30초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차례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순서에 따라서 임태희 후보부터 공약 검증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미래 교육은 학생들의 기본 기초를 충실히 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초 학력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튼튼히 하면서 그 기초 위에 학생들이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학생들이 360도 어느 방향으로 뛸 수 있도록 이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경기교육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그동안의 이 성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은 교육 때문에 허리가 휘십니다. 바로 교복비 부담, 그리고 학원비 부담 등 이러한 부담들을 줄여드리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경기 공유학교라고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학교에서 못다한 이런 학업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실제로 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학생 인권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담 없이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생활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 인권 조례를 상호 존중하는 일종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이루는 그런 조례로 바꾸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또 악성의 이런 선생님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청이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각지대 학생 중요합니다. 우리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3개년 이 특수교육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있습니다. 전국 특수교육 현장의 많은 분들이 경기도 교육을 본받고 싶다, 부럽다 할 정도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교육뿐만이 아니라 특수교육원은 속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ADHD, 난독증, 다문화 중에 언어가 안 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과 체력은 평생을 좌우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체육고 강화하고 인성교육 강화해서 학생들이 정말 체덕지, 지덕체의 순서보다 저는 체덕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안민석 후보가 이어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해주시죠. 네, 임태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공약을 듣고 보면은 장밋빛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작 경기도 교육 공동체가 느끼는 현실은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학부모와 교사들, 학생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3 운전면허 지원금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교육감 시절에 고3 사회 진출 역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370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번 공약에 또 포함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평가는 최악입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운전면허였습니까? 이런 비판에 직면했는데도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한 정책입니까? 372억 원을 쓰고도 경기교육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3 학생들의 경우에 가장 학교에서 애로는 수능을 보고 졸업을 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동안의 교육 현장을 보면 수능을 본 이후에는 거의 학교가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가가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은 뭔가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해서 자격증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더 어학 공부를 하고 싶은 어떤 이런 기회, 또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하고 싶으면 그런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그 기간 중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를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지난해에 이 부분이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조금 학교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해서
현재 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을 만나 보시면 실제 어학이 필요한 사람 어학,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 운전면허를 따서 결국은 사회 진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일종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좋다 하는 그런 호평이 자자합니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임태 후보 공약집을 보면은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흔들림 없이 하신다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태 교육감 취임 이후 21개월 동안에 5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또 25년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점수 산정 오류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이 각각 49명씩 바뀌어 총 98명의 당락이 뒤집혔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또 초등학교 취약 아동 통계도 잘못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25년도 예비 소집 참여 아동이 전년보다 4,00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가 전년보다 7,000명이 줄었다고 정정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여쭙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후보께서 어떻게 경기교육을 흔들림 없이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는 미래 교육을 시키기에 적절치 못한 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조직을 제가 말씀드린 미래 교육에 맞게 개편을 해야 되는데 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도의회와의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미래 교육 방향으로 잡으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여러 번의 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도의회에서도 한 번에 그걸 고칠 경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 있고 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 별도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 개편을 해서 실제로 방향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직 개편에 따른 내부적인 혼란은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등 교사의 그 발표 문제는 정말 실무자의 실수로 해서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가 100% 옳다고 믿고 발표를 한 것이 그만 잘못돼서 그 문제는 시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저희 교육청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일으킨 그런 그 문제로 인해서 저도 사과를 하고 이것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 통계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통계적인 오류가 종종 일어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스타벅스 논란 10대 극우화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한 커피 회사의 탱크데이 논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청소년들이 5.18을 희화화하고 독재와 계엄을 장난처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역사 교육이 교육의 기본입니다. 5.18을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일, 이것을 학교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임태희 후보께서는 경기도 교육청 조직 개편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앴습니다. 10대의 역사 왜곡과 극단적 혐오가 걱정되는 이 시기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게도 경기교육이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을 제대로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는 교육에서는 민주시민이기에 앞서서 기본과 기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이 우선 강화돼야 되고 인성교육은 나의 소중함과 아울러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역량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보충해 나가고 사회에 공존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는 기본 인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는 실제로 그러한 어떤 기본과 기초보다는 권리의 중요성,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교육 철학적으로 기본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됨됨이가 된 다음에 저는
이 자연히 됨됨이가 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은 갖춰지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이 민주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그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차도 있고 5.18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그건 역사인식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근데 그런 거하고 연관 지을 문제는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과보다는 생활인성 교육과로 해서 기본과 기초에 더 이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직제를 개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들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기교육 공동체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그것은 시청자들의 몫으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학교 개방을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제가 20년 동안 정치를 했던 경기도 오산에서 지난 20년 동안 학교 체육관 개방을 거의 100% 가깝게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은 안전사고에 따른 우려 때문에 이 문제를 여전히 주저하고 계십니다. 학교 개방 문제, 그리고 체육관, 운동장 개방 문제, 그리고 학교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특단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학교 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개방은 학교는 이 모름지기 학교의 학생들의 교육으로 우선 그 중요한 시설이고 동시에 학교는 그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을 보면 아시다시피 교육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는 개방하는 것을 이 교장께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교육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보다는 학교 개방을 함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폈습니다. 우선 그 말씀하신 이 해당 지자체에 따라서 시설공단이 나서주는 것은 시설공단과 함께,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 학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할 수 있는 개별적인, 예를 들면 이 계약, 예를 들면 경비회사하고의 계약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고, 그 나머지 그래도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보험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기존의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학교를 개방하고 있는데 일부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이제 책임 때문에 꺼려하고 계신 거죠. 네,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안민석 후보가 공약을 3분간 발표하시고 질문과 답변 4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낡은 교육 체제를 청산하고 AI 시대의 교육 체제를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 라스 문해체 교육입니다. 라스 교육은 리트러시 문해력 교육, A 아르떼 교육, S 스포츠 교육입니다. 리트러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잘 쓸 줄 알고 토론 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겠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아이들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르테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음악, 미술, 댄스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아이들이 받아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르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AI 시대에 필요한 감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S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력을 건강하게 하고 모든 아이들이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3km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뛸 수가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한 체력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에 벽계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임 후보님과의 철학이 아주 틀립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이 서로 상생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에서 최초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생존 수영이라든지, 그리고 수원의 청개구리 연못, 그리고 파주의 파프리카 버스, 이런 것들이 지역과 학교가 벽을 깨서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교육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 지역 행정의 벽을 깨고,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벽을 깨고, 시청과 교육청의 벽을 깨고, 지역과 학교의 자원과 시설을 공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하는 그러한 새로운 벽깨기 교육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AI 교육원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교육원에서는 우선적으로 AI 교육 캠퍼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대학과 학교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12년에 걸친 기록을 AI 플랫폼으로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형 AI 교육과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임태희 후보가 질문을 주시죠. 네네.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그 라스는 제가 이 공약책을 보니까 SPR로 돼 있는데, SPR로 여기 돼 있는데 그게 그 내용인가요? 네. 확인 좀 해주시죠. 그건 그냥 확인만 해주시죠. 네네네. SPR보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단계 진화된 알겠습니다. 그 개념이 예. 라스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연설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양주에서는 학생 100명을 라스베가스로 보내겠다. 그것도 전용기로. 23일에는 선생님 50명이 추가됐어요. 그러더니 24일 날 과천 유세에서는 선생님을 100명으로 늘려서 학생 100명, 그 교사 100명을 이 전세기로 해서 이 라스베가스로 보내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거는 여기에서 160만 명의 학생, 13만 명의 교사 중에 여기 포함 안 되는 분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이 점 답변해 주십시오. 라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라스베가스라는 것은 라스베가스의 CES 국제전자 박람회, 거기를 라스 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전 세계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CES를 다녀온 기업인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넓은 곳에 가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AI 시대에 어떠한 첨단 기계가 있는지, 어떠한 로봇이 앞으로 세상을 대신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라스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한 해에 저는 이제 100명을 선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가 된다면 도와 지자체와 더 많은 예산을 정액을 하고 또 기업과 협찬을 받아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라스베가스 CES 국제전자박람회에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가지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행정벽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금 교육청에 교육감으로 이제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 교육청 내에도 전문직과 일반직, 부서와 부서, 지역과 지역, 이 자체 내의 벽도 굉장히 높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물며 이제 도청과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또 각 시, 군청,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고 좀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파프리카라는 예를 드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파프리카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제가 파주시와 함께 시청과 교육청이 분담을 해서 기존의 노선버스를 한정 면허라고 해서 학생들 이 통학과 이 통학에 편리하게 조정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서 좋은 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파프리카는 저도 다 봤는데요. 이 파프리카를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8개 지자체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예산을 모아서 아이들의 그 통학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저는 이것을 경기도 원하는 지역에 전체로 이제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제가 말씀드린 이제 벽계기라는 용어 자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벽계기 철학과 벽계기 이론을 지난 20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국회에서 설파를 해왔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학교 안에 수영장을 지어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제가 20년 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제가 5선 때는 2021년인가요? 그때는 학교 복합시설 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산에서는 2013년도에 최초로 초등학교 3학년 수영 수업이 전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와 지역의 벽계기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벽은 수원에서 청개구리 연못을 통해서도 8개 학교가 청개구리 연못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흥에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야간 주차장을 시흥에서는 15개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모아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벽계기 철학과 벽계기 이론으로 라스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I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AI 교육이야말로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자랑하는, 제가 재임 시절에 가장 괄목할 만한 분야의 이 교육 시스템의 변경이 AI 교육 문제입니다. 저는 AI 교육은 특정한 캠퍼스, 특정인에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어차피 다가올 시대는 AI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모든 교사가 또 가정에서조차도 AI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은 향후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모든 교실, 모든 학교 공간 전체가 AI의 활용과 또 AI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 활동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캠퍼스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이러닝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이제 모두 꼼꼼히 적히게 되면 그것이 곧 학생의 진로 진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AI 시대 첫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간두고 1년 동안 UC 버클리 방문 학자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학과의 초청으로 1년 동안 머물면서 UC 버클리 근처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자주 다니면서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어떻게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공부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폰프리 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교육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의 학생들은 외우고 주입하고 오지선다형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토론하고 질문하고 사고력을 키우고 함께 협업하는 그러한 교육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AI 교육 시대는 낡은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AI 교육원을 신설을 해서 경기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AI 교육 체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이 경기교육 대전환해가 쓴 팜플렛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교육 대동여 지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포맷은 제가 볼 때 거의 전 민주당 후보들께서 같은 포맷으로 이런 유형으로 다 공약을 내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하도 신기해서 워낙 많은 내용이 있어서 꼼꼼하게 제가 다 봤습니다. 꼼꼼하게 다 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든가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그동안에 추진해온 내용들이 대부분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 제가 신기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개성 파주 학생 교류라는 게 파주에 그 약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북한하고 얘기가 좀 되신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 통일부하고라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국정원하고도 얘기가 좀 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하신 건지 제기하신 건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아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육 지도라는 것은 제가 초선 시절에 아마 국회에서 가장 최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시절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교육위원이 현장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7월이 되면은 제 지역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40개를 모조리 방문을 하면서 그 학교의 현안이라든지 또 현장의 문제점, 목소리를 듣고서 9월에 10월에 국정감사 때 장관께 충실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제가 40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를 의정보고서에 지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더니 그것을 따른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제 아이디어를 제 활동을 착안해서 그러한 지도가 지금 확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초선 시절에 평양과 북한을 수십 차례 왕래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정부의 어떤 미션도 있었고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일들도 하면서 많은 방문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황영조 선수와 함께 개성 파주 마라톤 대회를 저희들이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곧 평화의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가장 첫 번째로 파주와 개성의 학생들의 마라톤, 학생들의 달리기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약 검증 토론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 두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 주제로 후보자 모두에게 같은 주제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한 개당의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정해져 있으며 후보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하면은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고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돌봄입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아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특히 큽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민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장을 사랑하고 현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돌봄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간과 프로그램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공간이 부족하니 프로그램 역시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산의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넓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2,500원을 지원하는데 경기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시 지자체와 벽해기를 통해서 넓은 프로그램과 시설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돌봄의 공간을 학교 밖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체육시설을 돌봄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가 협의해서 돌봄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도록 충분한 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태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돌봄은 이제 유치원에서는 상당히 잘 되다가 보통 초등학교에 가면 돌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이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이게 경력 단절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늘봄 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부모님들에게 호응도 좋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대기자들이 해소가 되면서 또 이 새로운 대기자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호응이 좋았던 제도인데 이 제도가 이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됐던 것이 지금 중단이 돼서 초등학교 3학년의 학부모들은 대단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문제는
부모님들에게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이 정부에서도 계속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교권 보호입니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부모 민원 간 갈등이 학교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임태희 후보가 먼저 답변 주시죠. 네,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 중에 교권이 흔들리는 것이 아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학교에서 마치 교육 당사자들이 공동체가 아닌 갈등의 그 관계로 자리매김한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를 우리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호 존중 협약을 통해서 이제 학생은 이 부모님과 이 교사 그 3당사자 간에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런 관계로 현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교육 활동에 방해를 받은 그 선생님이 계실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담당하시지 않고 꼭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에 대신 처리를 해주듯이 학교 안전공제회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고발해서 이 문제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네, 안민석 후보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교사들과 함께 나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5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국회를 설득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수준의 면책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교권 119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교권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이 들어오는 순간 교사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합 민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시스템으로 접수되도록 바꾸겠습니다. 넷째, 교원 종합 안심보험을 확대하여 법적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째, 학부모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여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이번 순서가 가장 치열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7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가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토론에서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니까 두 분에 대해서는 시간 걱정 별로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행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안민석 후보부터 문을 열어볼까요? 네, 임 후보님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교육 현장을 탈정치화해야 한다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판넬을 보시면요. 임 후보님은 윤석열 대선 캠프 총괄 상황본부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내다 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자리일 텐데 이 직위는 제가 처음 듣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께서는 교육의 정치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넬을 보시면요. 지난 2022년에는 임 후보님의 당시의 교육감 공보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때는 탈정치를 할 생각이 없으셨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윤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잠시 참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 특히 후보자 부인의 여러 처신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이것은 시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직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21년 12월 26일일 겁니다. 아마 그때 후보자 그 배우자가 사과를 하고 그것이 아마 조금 상당히 그 불편했던지 일주일 후인 1월 2일 날 사실은 저하고 뭐 잘 아시는 몇 명이 선대위에서 쫓겨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다음 조금 제가 답변 더 드릴까요? 예. 네. 그 공보물 문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네, 공보물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공보물에 저는 지난 탄핵을 보면서 제가 그 직언을 하고 특히 이 거기에 특별 고문을 한 것도 제가 특별 고문을 제의하길래 쓴소리를 해도 좋다면 맞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맞겠다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용산 이전과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방송에서 계속 이 문제는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내용들을 좀 잘 수용을 했으면 저는 윤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20 네, 제가 다음 질문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시간이 네. 많이 갔네요. 네네. 그 불통의 임태희 교육감 이 이야기를 제가 만난 경기 교육의 가족들,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지난 4년간 같은 건물에 계신 도지사하고 식사를 단 한 차례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출신의 최다선 국회 교육위원인데도 저하고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정교조 경기지부장님, 경기교총 회장님, 경기도를 대표하는 새 교원단체 대표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저는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분들의 말씀으로는 임태 교육감 시절에 단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어서 참으로 아쉬웠다. 교사단체들에게 교육감은 머나먼 당신이었다. 너무나 만나기 어려웠다. 이제 그러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모든 교원단체와 열심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것이고요.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이 불통의 교육감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을 듣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저는 궁금합니다. 왜 만나지도 않고 왜 소통하지도 않았는지 경기도 13만 교사와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불통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저는 소통을 워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불통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러나 저는 분명합니다. 교육 현안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방침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자신의 입장도 변화시킬 입장이 안 되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요청하지 않고 시위부터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위를 풀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 응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시위를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불통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원칙은 지금도 분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통을 위한 소통, 도지사와 뭐 식사 자리, 뭐 이런 전화 통화 이런 말씀하시는데 교육 현안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피한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냥 의례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특별한 용건 없이 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주제가 있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정말 주제가 있고 얼마든지 현안들이 많아서 그 문제 가지고도 헉헉대는 게 교육감의 일정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불통이 로스트였다면 앞으로 그런 점들을 좀 더 소통하는 기회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소통을 위한 소통이 아니라 입장을 변경하고 좀 더 유연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의 소통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왔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이러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러닝은 470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작년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8%였습니다. 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약 76%였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반대하는데도 또다시 이 공약을 전면으로 내주셨습니다. 이 현장의 교사들이 반대하는데도 이 하이러닝을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하이러닝은 지금 7분의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이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임태희 후보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좀 답변 드릴 말씀을 네. 해도 괜찮은가요? 네네. 네, 제가 먼저 한 1분간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러닝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안 후보님께서도 지적하신 학생들의 모든 학습 및 생활 데이터를 이제 활동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가령 그 중학교 한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을 때 진로 진학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 그 자료에 입각해서 학생들이 진로 진학을 이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바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서론 수령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거기에 이제 탑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론 수령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나서는 하이러닝에 대한 사용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 통계는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아마 어느 교원단체에서 자신들의 회원들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현장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공신력이 있는 정말 여론조사 기관 업체에서 철저하게 조사한 내용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이러닝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이 높은지는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생년월일 66년생으로 돼 계신데 그 동기생들의 경우에는 대개 한 3년 연세가 적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게 맞습니까? 좀 이건 단답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걸 제 어머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어머님께서 최근에 돌아가셔서 제가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당시에는 시골에서 좀 늦게 출생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늦게 출생 신고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출생 신고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제가 여기 그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는 워낙 그 여러 가지가 저한테도 많이 이렇게 의견들이 들어오고 해서 보니까 이 전과 기록이 사실은 뭐 5건이다, 뭐 몇 건이다 이러고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2건만 올라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민사의 경우에는 좀 빠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거죠. 확인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소청 신청을 좀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공군사관학교 조 교수님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저도 공군 장교 출신입니다만은 교수 요원이라는 용어는 썼는데 그 어떻게 이게 사실은 교수 요원이고 교관이라고 하지 교수라고는 안 쓰는데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공군사관학교 그전 그 선거 홍보물은 보니까 교수라고 돼 있으신데 여기에는 조교수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한 30초간 부탁드립니다. 뭐 답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고 이제 교육학 박사를 이제 마치고 공군사관학교 이제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군사관학교 그 교수 임용장은 교육부 장관께서 내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제가 지난 국회의원 5차례 하면서 계속적으로 써왔던 과거의 경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관위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인데 오늘 왜 굳이 이 제가 공군사관학교 그 교수 경력을 문제 삼고 계신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허위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냐하면은 군복무, 의무복무를 하기 때문에 교수 요원이라고 하지 교수 요원하고 교수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드렸는데 이 문제는 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이어서 그 개성 파주의 학생 교류와 관련해서 지금 그 학생 교류를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우선 국정원에서 이 승인이 나야 되고 또 북에서도 호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떤 돈을 가지고 이런 구상을 하신 건지, 혹시 우리 남북한의 교육 협력 기금을 좀 염두에 두신 거 아닌지 여쭙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요. 네. 서울 평양 공동 평화 올림픽 대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두 정상께서 18년 평양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 중에 서울 평양 평화 올림픽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제가 것인데요.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오랫동안 내용, 네. 문화체육 교류를 통한 남북의 정체성 회복이라든지 평화의 길을 만드는 내가 데 이제 관심을 거기까지만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이것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은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유엔에서도 이것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보니까 남북 협력 기금으로 교육 협력을 해서 어떤 협력을 했나 보니까 고급 복사지를 보내고 콩기름을 보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콩기름 보낸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협력 기금하고 콩기름 보내고 도대체 고급 복사지 보내는 게 이게 정당한 사용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늘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교육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까지만 보고 알고 계셨군요. 지금 또 하나 최근에 김어준 방송에 나가셔서 마치 김어준 방송에 김어준 씨가 그냥 교육감 하라고 해서 나가신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후원금 계좌도 거기서 공개하시고 하셔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교육감은 정말 어디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은인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유권자 외에는 은인이 없어야 교육감은 제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인지 여부하고 한번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교육감이란 자리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최장수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실행해내는 그런 교육감의 길을 15년 전부터 저는 마음속에 품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7분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60분이라는 토론 시간이 두 후보자에게 똑같이 나눠서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태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 임태희는 지난 4년간 교육감을 하면서 정말 오로지 학생만 생각하자 하는 자세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피셔야 된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이 교육 활동의 여건들을 개선해 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AI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말 개별 맞춤형 교육, 그리고 데이터에 입각해서 과학적 지도가 가능하게 한 경기 미래 교육이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워낙 많이 바뀌어서 대전환이라고 하면 과거 교육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임태희가 이러한 세계가 인정하고 교육부가 인정한 미래 교육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 안민석 후보 하시죠. 네, 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난파선 같은 경기 교육을 바로잡는 선거가 바로 이번 교육감 선거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경기도에서 함께할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 있는 경기교육 해결사가 되어 보겠습니다. 저 안민석을 경기교육 대전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안민석을 경기교육 대전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기 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 저 안민석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선택, 유권자께서 판단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다시 보기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6월 3일에는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